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확률의 주인공들이. 아니 저는 뭐 넷쌍둥이 이렇게 얘기해서 좀 연세가 지긋한 분인 줄 알았더니 젊은 부부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쌍둥이 정말 낳기도 어렵고 그럼요. 갖기도 어렵고. 결혼한 지 얼마 만에 나신 거예요? 지금 5년 만에요. 좀 늦게 그럼 애들 좀 늦었군요. 기다리셨군요. 지금 몇 살이에요, 애들이요? 애기들 몇 예. 살이냐면 예. 지금 난 지 3개월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래요? 며칠 있으면은 23일 날 100일 돌아와요. 100일. 아, 다음 주네. 네. 그 5년 동안 그럼 애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희가 결혼하고 저희가 99년 4월 달에 결혼했는데 2000년 2월 정도 돼가지고 아기가 안 특별한 피임 같은 거 안 했었는데 아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여자로서 혹시 내가 불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한 번쯤 다들 해보잖아요. 그런 생각 예. 들죠. 예. 예, 요즘에 또 불임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한번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도 같이 검사를 했는데 신랑도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노력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란 시기 맞춰가지고 아기 가지려고 노력도 가져보고. 많이 했었고 예,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인공수정도 해보고 시험관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평소에- 평소에 없는데도. 평소에 신랑 우리 김효겸 씨는 얘기를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원래 말이 없어요. 말씀이 맞지 방북하시고. 않으세요? 그럼 5년 동안 그럼 시댁 눈치를 많이 받겠어요? 아니요 어른들께 특별히 눈치 같은 거 많이는 안 주셨거든요. 예. 뭐 일단은 아무 이상 없고 젊고 하니까 기다리면은 애기들 갖겠지 낳게 그 여자분은 여자분대로 그렇지만 남자 그죠. 신랑은 좀 무슨 얘기 좀 소리 듣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냐? 그냥 뭐 듣는 얘기는 네. 왜 안 나냐. 왜 안 나냐. 그런 얘기만. 그런 그러니까 얘기만. 어른들은 뭐라고 안 그러셨지만 그래도 정작 본인들이 조금 초조하셨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예. 내 쌍둥이를 한꺼번에 딱 나니까 뭐라 그래 어른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기들 낳기 전에는 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기가 보통 거의 한 명이 정상인데 4명씩이나 되니까 네. 혹시 날 때 건강하지 않은 아기가 나오면 어쩔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지금 막상 딱 아기들 나와가지고 처음에 아기들이 미숙아로 나와서 병원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예. 지금 퇴원해가지고 많이 건강해졌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래요. 아버님, 어머니 애기들 보고 싶어서 자주 오시고.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지금 이분들이 예. 그 아기를 갖기까지는 사실 뭐 사흘 밤낮을 들어도 할 얘기가 많으시고 네. 또 넷쌍둥이 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요. 나보신 분 같이 예. 얘기를 하나 낳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말이에요. 그리고 좀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우리 부인께서 또 눈물 흘린 적도 있고 그런 네.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먼저 자료 준비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예비 넷쌍둥이 엄마 명지영 씨. 가족들은 기대만큼이나 걱정이 앞서는데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수술 준비가 한창이다. 처음에 둘째 아기는 위치는 괜찮고 셋째, 넷째는 거꾸로 있어요. 나서가 문제니까요. 시험관아기의 특성상 자연분만이 어려우므로 제왕절개로 출산해야 한다. 내 생명을 탄생시킨 정말 힘든 수술이었다. 수술은 뭐 큰 문제는 없었고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앞으로 아기 중에 어떤 아기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고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아기들은 또 비교적 좀 무난하게 또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기들이 탄생한 기쁨도 잠시. 기다리던 가족들과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내 쌍둥이들은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다. 감사하고 좋고 기분 좋고 다 1kg 넘고 1.4kg 되는 아기까지 있으니까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기대한 대로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와이프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애들도 이제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어요. 내 쌍둥이 아빠가 급히 가는 곳은 아기들이 있는 치료실. 쌍둥이 아빠인데요. 첫째 아름이.
기지개를 켜는 걸까? 작고 연약한 아기가 안쓰럽기만 하다. 불쌍해. 작아서. 하나하나 마음속 깊이 간직해둬야 한다. 양말 신었니? 양말까지 신었어요. 아기들을 못 보는 아내를 위해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건만 만질 수조차 없으니 아빠는 마음이 아프다. 아직까지도 안쓰럽지만 오전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갖고 보고 왔는데도 이게 지금 이제 또 와이프 병실로 오면서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처음 그것도 사진으로 아기들과 만나는 명지영 씨. 아기들 건강 걱정이 앞선다. 셋째, 얘만 호흡이 찬 거야? 원래 모자 안 썼는데, 아니 다 호흡기 찼는데 약간 모자 안 썼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이쁘게 찍어야지 그래가지고 단장한 거였네요. 아이들 사진을 보며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기들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기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거 많이 이겨내가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막내 강산이가 위급하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끝내 엄마 얼굴도 한 번 못 본 채 태어난 지 44시간 만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시아버님께서 꿈속에서 소 3마리 모셨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린 애기 4명을 낳았으니까 저희 태몽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틀렸지. 바뀌었잖아. 딸 셋에 아들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소 3마리. 혹시 그 소가 한 마리 임신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 아직 강산이의 죽음을 모르는 엄마는 아기를 보러 간다고 떼를 쓴다. 아, 갈 거야. 내가 사진 찍어다 줄게. 싫어. 저기 휠체어 있다. 남이 거지. 너 말 안 듣고 맨날 인터뷰잖아. 갈 거야. 엄마는 쉽게 고집을 꺾을 것 같지 않은데 왜요? 괜찮으잖아요. 엄마가 받을 상처 때문에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 버린다. 아기를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너무 속상한 엄마. 홀로 막내 강산이를 보내고 나서 아내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아기를 보러 가는 길 내내 마냥 들떠있는 아내 명지영 씨. 아빠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내의 얼굴을 보면 더 어려워진다. 혹시 애기도 털 만져보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털부터 잘라서. 막내 되게 안 좋아. 어제 얘기했잖아 아까. 어느 정도로 안 좋아? 약 써서 괜찮다며. 잘 논다며. 막내 여기 없어 지금. 왜? 딴 데 갔어. 어디? 오열하는 엄마. 엄마는 강산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본 게 너무 미안하다.
미안해, 거짓말해갖고. 아이고 왜 나만 모르냐고. 내가 엄마인데. 왜 나만 모르냐고. 얼굴도 못 보고 그랬잖아. 아파트부터 생각만 나지, 못 밤에. 그래도 내가 나는. 강산이를 잃은 슬픔을 억누르며 퇴원 준비를 한다. 나머지 세 아이를 남겨두고 갈 생각을 하니 또 마음이 편치 않은데. 걱정했던 것보다 아기들이 건강해 보여 엄마는 모처럼 웃어본다. 고사리 같은 아기 손을 흔들며 잠시 이별을 전하고 아침만 해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어제 많이 아파서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가장 부러운 거는 지금 태어나시는 산모들 애기 데리고 가는 산모 제일 부럽거든요. 저도 그렇게 애기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못하는 게 가장 마음 아파요. 빨리 건강해서 태어나서 집에 가자. 맨날 올 때마다 그래 속으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생명들, 아름다운 우리. 하늘나라로 간 강산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건강해져서 엄마 품으로 돌아가길 기대해본다. 아유,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 좀 많이 좀 가라앉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아름이, 다운이, 우리 그러니까 아름다운 우리 우리 강산. 강산. 예, 이렇게. 아름이 다운이 우리. 우리. 강산. 막내 이제 강산을 강산이가 이제 두셨는데 세상을 예. 떠난 거군요. 강산이가 그러면 아들이었나? 예. 예. 딸셋 아들 하나. 그럼 아버님이 이렇게 꿈꾸신 게 맞은 거네. 소 3마리. 결국은 그게. 이름은 그죠? 누가 지어주셨어요? 저희 아가씨 신우가 처음에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로 예. 지었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아들이다 보니까 나라보다는 강산이로 바꿔서 네. 아름다운 우리 강산. 뭐 엄마 산모는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상황을 잘 몰랐고 우리 애기 아빠는 그 좋지 않은 상황을 다 겪었고 다 처리까지 했는데 다시 그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데 저희도 사실 예, 보면서 이런 많이 줄 몰랐어요. 예. 예, 그렇게 큰 슬픔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아름이, 다운이, 예. 우리가 네. 아주 많이 건강해져서 그 이제 안고 계시는데 너무 이쁘게 예. 지금 잘 크고 있어. 몸무게도 좀 많이 늘었나 봐요. 어때요? 예. 한 거의 3kg씩 되는 거 3kg씩. 그 3개월 정도 되면 보통 몇 킬로 되나요? 보통은 한 그건 잘 모르겠고요. 7kg 보통- 태어나서가 보통 한 3kg에서 예. 4kg 사이니까 좀 작긴 작군요. 아이들이 이제 뭐 작게 태어나서 네네. 그래도 잘 건강해서 먹이면 다행이지만 되죠, 그래도 네. 강산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저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애기 엄마로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결국 뭐 못 본 거네요. 결국은? 강산이 얼굴을. 예. 품에도 못 알아보고. 예, 그렇지. 저도 아이 얼굴 보진 못했지만 엄마 얼굴 한번 못 보여주고 보낸 거. 저도 한번 못 물려보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예, 알아보지도 못하고 손도 한번 네. 만져보지 못하고 아이 보낸 거. 그래요. 예, 그게 너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은 또 하루라도 1시간만이야 더 아이들을 또 세상에 더 늦게 내보냈으면 혹시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너무 빨리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서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너무 미안해요. 강산이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아마 우리 누나들, 새 누나들 축복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새 공주님 이제 건강하게 잘 키우셔야 되는 숙제가 남았는데 네. 애기들이 참 이뻐요. 어린 아이들인데도 참 태가 고와요. 두 분 다 미남 미녀시라서 아이들이 이쁠 것 같은데 누굴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거는 다 보시면 저를 많이 닮았다. 저도 봤더니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쁘다고 말씀을 드려도 본인을 닮았다고. 아니, 아빠가 너무 잘생겼어요. 저는 미남 정우성 미남. 씨가 왔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요. 첫째는 저를 많이 닮았고요. 예. 둘째, 셋째는 제 아내를 좀 일란성 아니에요? 첫째는 일란성이고요. 네. 둘째랑 셋째는 일란성 아 같은. 그래요. 너무 너무 둘째 셋째가 똑같이 생기고 네. 첫째는 조금 틀리게 생겼군요. 네, 너무 신기한 거는 신기하네요. 예. 혈액형도 큰 아이는 아빠랑 똑같고요. 네. 둘째랑 셋째는 혈액형 저랑 같더라고요. 그래요? 한 뱃속에서 같이 나왔는데 혈액형이 틀리게 참 나오더라고요. 오묘하죠. 예. 그 자세히는 뭐 이게 제가 보니까 큰 아이 첫째가 조금 희고 네, 둘째, 뽀예요. 셋째가 조금 약간? 까맣거졌다. 예, 예. 그래요. 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신생아실 가면은 누구 아이 보여주세요. 그렇게 들어서 보여주시잖아요. 네네. 안 하고 이렇게 들어봤을 때 제일 시커먼 애가 저였대요. 그때도. 엄마 닮아서 네. 둘째 셋째는 좀 까만가 봐요. 애기 방에 그 명패가 재밌더군요, 아까. 예. 명지영 1, 2, 3, 4가. 어? 혼자서 너무 많은 방을 차지하고 글쎄 있었던 말이에요.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참, 그 예. 애기 때문에 특별히 뭐 노력한 건 있어요? 노력한 거는 처음엔 인공수정 2번인가? 인공수정 4번 해가지고 네 번이나 하셨어요. 실패하고요. 실패하셨고 결국 실패하셨고. 시험관 지금 3번째. 시험관하기로 성공을 하신 거예요. 세 그러면 번째예요, 그것도? 네 번. 아 그러면 인공수정 3번 하시고 인공수정 4번. 네 번. 네 번 하고 시험관 하기 7번 만에 지금 세 성공하신 번. 거예요. 조각경 씨 참 복 받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네. 그게 비용도 꽤 그렇죠.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그 살림 괜찮았어요? 솔직히 저희 나이 때에 저축해놓은 게 부부들이 저희 나이 때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게다가 뭐 저희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있는 여윳돈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처음 자꾸 실패를 하다 보니까 되게 빚이 되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요즘 많이 문제 많은 그 카드 카드로. 네. 예. 어려우셨구나.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신랑이 인공, 돈 좀 예. 많이 버셔야겠습니다 이제부터. 많이 벌어야지. 예. 근데 신랑이 이렇게 보면 돈 참 많아 보여요. 화면에 보면. 근데 빚이 좀 있군요. 많이 그 버셔야죠. 예. 인공수정을 해서 착상이 됐다가도 유산된 적이 있다면서요? 예, 작년 1년 좀 넘었거든요. 작년 예. 여름에 또 새쌍둥이가 임신됐었어요. 그때도. 그때 또 새쌍둥이. 예, 새쌍둥이 임신됐다가 그러니까 처음엔 저희도 쌍둥이는 바랬었어요. 쌍둥이 바랬었는데 새까지는 저희도 되게 의외였거든요. 예.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새쌍둥이를 출산할 때 주의점, 단점, 장점 같은 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 유산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네. 세 아이 중 한 아이만 이렇게 지우는 게 있대요. 그거의 단점, 그 주의점 그 말씀해 주시고 그 선택은 엄마가 해라. 그 시간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어른들하고 상의를 하고 네. 세 알을 다 낳을 것인지 아니면 한 아이는 마음 아프지만 보내고 두 아이를 낳을 것인지 결정을 하라고. 그래서 어른들과 상의하고 또 하다가 저희도 셋까지는 처음에는 바라진 않았었으니까 예. 지금 생각하면 후회는 하는데 마음 예. 앞에 한 아이를 먼저 보냈어요. 보내고 쌍둥이로 임신하고 있다가 신랑이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제주도를 내려갈 일이 있었거든요. 바닷가를 갔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영화에서만 본 듯한 그 갑자기 배가 아픈? 아니 날씨가 까매지고 하늘이 까매지고 천둥번개가지고 비가 막 내렸어요. 예, 막 내리고 막 갑자기? 비바람 몰아치는 거. 네네. 그때 제가 조금 놀랐었나 봐요. 특별히 뭐 배가 아프다거나 다른 거는 이상은 못 느꼈는데 예. 그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병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병원 가자고 왜 그러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상하게 병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예. 갔는데 두 아이 중 한 아이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는 잘 막 놀고 있는데 한 아이는
이렇게 멈춰져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한 아이 때문에 지금 잘못된 아이 하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좀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몸속으로 흡수가 되니까 일단은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놔둬야 된다고 일단 서울 올라가서 병원을 가봐라. 그래서 저는 서울 올라와서 주말 끼고 해가지고 바로는 못 가고 월요일 날 병원을 찾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아기 하나는 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선생님께서 그냥 초음파를 여러 번 막 보시더라고요. 보시더니 며칠 된 아기가 둘 다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잘못된지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 며칠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또 그런 아픈 기억이 있으시군요. 참 힘들게 이번에 새쌍둥이를 낳으신 거네요. 보니까. 세 아이, 네 아이 임신하면 어때요? 그 증상이 더 심하나?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입덧 같은 건 많이 안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사과, 아오리 사과, 이제 파란 사과. 예.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계절상 사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거랑 딱딱한 복숭아. 예.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없는 것만 먹고 싶으시잖아요. 여자들은 참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임신하면 꼭 없는 것만 먹고 싶다 예. 그런다고. 근데 애기 낳을 때까지 못 먹고 애기 낳았어요. 저런. 그러니까 원래 예정일대로 낳았으면 먹었을 텐데 네. 애기들이 일찍 나오는 바람에 예. 못 먹고. 지금 사과랑 복숭아 실컷 드세요. 그 지금 병원 또 왔다 갔다 여전히 하고 있죠? 예, 지금 애기들. 아기들 퇴원해가지고 퇴원할 때 아무래도 미숙하다 보니까 소아과, 안과, 재활의학과를 1년간 꾸준히 다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예, 재활의학과까지. 네. 예. 일단- 아무튼 엄마가 아기들 셋 때리고 고생 이만저만이 아니시래요. 신랑이 지금 또 제주도에 예. 계셔서 혼자 그 모든 걸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저희가 육아 현장 속으로 찾아가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할머니 애기 와요. 아이고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딜 가신 거예요? 저희 시댁이에요. 시댁에? 새쌍둥이 중에서 가장 먼저 셋째 우리가 퇴원해 집에 왔다. 아유 좋아요. 얼마나 길러도 나긴데. 아유 이쁘고 좋아요. 어린 조카들도 작은 아기가 마냥 신기한가 애가 보다. 많긴 많네. 애들 서열이 낮아가지고. 조카들이에요, 그러면? 아유 눈 떴네. 사촌동생. 동생들? 아이고 이뻐라. 아유 이뻐라 눈 뜬 거 봐요. 어디 세 사람 볼까? 아 효겸이 안 닮았다. 지 엄마 닮았다. 엄마 닮았다. 효겸 씨 누나예요? 요만한 거 낫지? 요만했었어. 옆집. 옆집 누나. 우리를 보러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얘가 셋째? 셋째. 식구들 얼굴엔 웃음꽃이 핀다. 오늘은 우리가 단연 인기 스타다. 한편으로는 뭐 반갑고 한편으로는 또 안 됐고 그렇지 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아직도 덜 나오고 해서 이왕에 난 거 아주 애쓰고 고생을 하는데 잘 자라야 하는데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어떻게 마음이 안 좋은지. 이거 많이 올 것 같아. 아유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우리가 졸리는지 얘는 기지개를 켠다. 몇째예요? 셋째예요. 또 자고 셋째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 언니들도 퇴원했어요. 옆에 와 있을까? 아름다운 며칠 후 첫째 아름이도 집에 왔다. 갈아입히자. 엄마 곁으로 온 게 좋은지 아름이는 고온이 누워 있다. 고맙습니다. 이게 또 생질이 고약해갖고. 뭘 신었어? 손싸개요. 좋으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죠. 어떠셨어요?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보기려니 하고 키워야죠. 아니요 원래 검사하는 거 있어요. 그냥 다니는 거. 다니겠습니다. 안과 치료 때문에 아름이는 또 병원에 가야 한다. 엄마 잠깐만. 이거 신발 신자. 문산역에서 병원까지 가려면 기차로 1시간이 훨씬 넘는다. 기차를 보자 허둥지둥 뛰는 엄마. 아기를 안고 뛰는 모습이 영 위태로운데. 너무 불안하게 저렇게 뛰어가요 애하고. 놓치면 1시간 더 기다려야 되고.
겨우 기차에 올라 자리를 확인하고 여기저기 아기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는데 엄마 혼자 아기와 먼 길을 가는 모습이 버거워 보인다. 아기 셋 때 병원 가는 날이면 최소한 4명, 서너 명은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좀 힘들겠죠. 그럴 때 아무래도 애들 아빠 생각이 더 많이 나겠죠. 근데 놀러 간 게 아니라 일하러 갔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아무래도 좀 서운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마음은 있어. 솔직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새쌍둥이 엄마를 알아보고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씨는 아직 못해요. 아직 못했어요. 언제 나온대요? 아직 몰라요. 안 그래도 간호 선생님한테 여쭤봤었어요. 그 엄마 맞냐고. 좀 왔다고 안 그래도 그러시더라고요. 현재는 지금 2.5kg 됐는데 퇴원 못하고 물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지. 글쎄 축복이라니까요. 복 받으신 거지. 축하드린대. 감사합니다. 축하드린대. 사람들의 격려 속에 아름이의 치료가 시작됐다. 어린 아름이가 잘 견뎌내야 할 텐데. 어떤 치료예요? 신생아 망막증 그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기들 걱정스러운 얼굴의 혈관이 엄마. 그러니까 일찍 오는 나왔기 아름이를 때문에 달랜다. 잘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치료 결과는 좋다. 입고 오도록 하시죠. 진짜 상태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하셔도 되는데. 이제 미수가 망막증 1기예요, 전부 다. 근데 대부분 저 정도 1기고 이제 안에부터 이제 쭉 바깥으로 자라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세 번째쯤 가면 거의 문제가 없다 그래요. 얘는 세 번째에 다 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이 정도면은 별 문제 없이 다 잘할 겁니다. 다른 애기 다 마찬가지예요, 셋 다. 아유 다행이에요. 엄마와 할머니가 음식 준비에 분주하다. 손님 맞이를 하는 모양인데 아유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네, 저희 애기들 축하해 주신다고 말 이장님 분이랑 부모님 분이랑 친구들하고 동네 잔치 하시는구나. 애들 보시고 하신다고. 네. 그런데 다운이도 같이 왔어야 되는데 다운이가 몰아가지고 좀 그렇다야. 둘째. 다운이만 없었다세요? 네,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안 와서 좀 마음이 안 좋으네요. 조금 버티면 될 거거든. 고맙습니다. 자, 이거 좀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애기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키우겠습니다. 네, 많이 쓰시겠습니다. 됐습니다. 새쌍둥이를 조금이라도 도우려는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이 느껴진다. 그게 힘든 일이라고 이게 경사인데 없는 사람이 내 쌍둥이를 나니까 그 길릴 게 걱정이지. 지금 내 쌍둥이 난 거는 이게 우리 동네 경사라고. 그럼요 경사죠. 신랑 아 신랑 100인데 첫 애거든요. 크네. 똑같이 생겼어요 네, 진짜. 얼굴도 똑같네. 지금 애기 아빠 사진이라서 어머니 갖고 오셨거든요. 진짜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똑같네요. 봐봐요. 얼굴 형 좀 봐요. 사각형, 돌사라면 왜 이렇게 똑같냐? 사진을 보니 남편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데 혼자 기차 타고. 응? 잘. 혼자 새쌍둥이를 돌보느라 너무나 힘든 엄마. 하지만 너희가 있어 엄마는 행복하단다. 아니 뭐 보통 주부들은 아기 하나 키우는 것만 갖고도 아유 쩔쩔매는데 쩔쩔매죠. 세 명을 어떻게 키우세요? 아니 우리 저 쌍둥이 아빠는 그거 알았어요? 다 지금 힘들어하는 거? 지금 다 보니까 저 정도까지인지 몰라. 그랬어요? 힘들죠. 근데 화면에서 보니까 지영 씨가
굉장히 그 명랑하고 예? 늘 이렇게 긍정적이세요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그런 거 배웠거든요. 예. 그리고 또 결혼해서는 어른들 뵈면서 일단은 어른들 앞에서 인상 쓸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좋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또 일단 저희들 애기들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또 엄마랑 또 아기들은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인상 쓰고 안 좋으면 아기들이 아플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하고 좋게 하면 또 아기들도 금방 또 건강하고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밝게 사시는구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혼자 아기들 보면 정말 막 힘들거나 서글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울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셋째 아이가 네. 퇴원을 해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혈변을 싼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을 전화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좀 여자아이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변에서 나왔으면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병원을 왔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새벽에 차편이 없었거든요. 차편이 없어가지고 병원은 애들 데리고 병원은 가야겠는데 차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구르다가 저희 아가씨, 그러니까 새벽에 그 아가씨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친구 차로 해서 병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애가 아플 때 새벽에, 그러니까 그럴 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신랑 생각나죠? 네. 속상하고. 남편이 있었으면 하겠어. 혼자 세 아이 키우기 어려운데 네. 어느 분이 가장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 친정 어머님, 아니 시어머님하고요. 네. 아가씨 신우. 낮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시어머님? 어머님도 집안일이면 농사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네. 매일 오셔가지고 애기 봐주시고 목욕시켜주시고 하시거든요. 아까 보니까 뭐 이장님도 예, 도와주시는 동네 완전 경사예요. 동네 분들. 네. 사실 아기가 한 명만 태어나도 축복받은 건데 그럼. 3명씩이나 그럼요. 정말 동네 경사죠. 거기다 이제 방송 나와서 이렇게 이름 알리시죠. 이장님 기저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기저귀 값 진짜. 장난 아닌데 예. 그 아기가 동시에 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양손에 안을 수도 없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어른들 예. 말씀 많이 예. 하시고요. 딱 갔을 때 진짜로 안아주고 싶은 애기는 둘째거든요. 둘째가 제일 가훈이. 순해요. 순하고 제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8일 지금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예. 추석 바로 전날 퇴원했거든요. 예. 그래서 안아주고는 싶은데 그 전에 미리 태어난 첫째랑 셋째가 손이 타버려가지고 다오니까 안아주면은 걔까지 손 타면은 저는 힘드니까 더 정신이 없거든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안아주시는 예, 애가 너무 순하고 둘째 같은 경우는 밥 달라고, 그러니까 우유 달라고 할 때랑 끙가했을 때만 그때만 울어요. 그래서 마음은 안아주고 싶지만 셋째랑 첫째 중에 더 보채는 애기 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그래. 거네요. 야, 자꾸 울어야 젖준다는 말이 틀린 그러니까, 말이 우는 아니에요. 얘기 그게. 젖준다. 아니 근데 세 아이 중에 특별히 정이 가는 애가 있군요. 아빠는 어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선 둘째 다운이 제일 약해서 아마 이제 안쓰러운 마음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제일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빠도 지금 네. 제주도에 계시잖아요. 네. 얼마나 애기들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럼. 저희가 쌍둥이 아빠가 일하고 있는 제주도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여기는 새 쌍둥이 아빠 김효겸 씨가 있는 제주도.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도 새 쌍둥이 생각에 휴대전화를 열어 아기 사진을 들여다본다. 지금 포토메일 보내온 거. 아름이하고 우리 사진 보내왔어. 우리 자는 거, 아름이 자는 거. 아름인지 우린지 모르겠네. 굳이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애들 잘 키우려면 제가 잘 돼야 되니까 우선은 그런 거 접어두고. 아빠가 잘 돼야 새 쌍둥이를 잘 키운다는 그의 말처럼 부지런히 현장을 살피는 김효겸 씨.
하지만 어찌 한시라도 새 쌍둥이가 눈에 밟히지 않겠는가. 해놓은 상태. 둘 다 먹어? 놀아? 잘 노네 우리는. 이렇게 통화하고 나면은 애들 더 보고 싶으시겠어요? 많이 보고 싶죠. 그러니까 통화할 때마다 그냥 애들 뭐 하나 그런 거 물어보고 노나 자나. 지금 우리는 놀고 아름이는 우유 먹고 있대. 애들이 그냥 가끔마다 몇 달마다 올라가지고 아빠 왔다 그러는데 저 아저씨 누군데 우리한테 친한 척해. 뭐 어떡해. 하기야 뭐 지금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있을래나? 하기야 진짜 이번 달 말이면은 100일이네. 그러니까 100일 형수한테 그런 것도 없는 늙어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돼. 진짜 죄악이야. 임신해서도 혼자 있었지. 애 낳고 나서도 혼자 있었지. 형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 부부다 잘 아는데 형수가 많이 서운해할 것 같아. 그치. 아니, 근데 거의 내가 가졌던 직업들이 다 같이 못 있었던 직업들. 그러니까 결혼하고 지영아, 내가 이렇게 너한테 얘기하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 솔직히 너 많이 생각을 해. 근데 제일 미안한 거는 뭐 여태 결혼해서 지금까지 너랑 같이 보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곁에 못 있어준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도 나 없이 아름다운 우리 새쌍둥이 키우고 있는데 혼자 많이 힘들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좀 잘 된 다음에 진짜로 잘해줄게. 지금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버텨줬으면 좋겠네. 지영아, 사랑해. 보고 싶다. 우리 딸내미도 진짜 많이 보고 싶네. 이따 올라가니까 이따 올라가서 보자. 안녕. 긴장돼요. 저도 지금 한 달 만에 보는 거고요. 지금 애기들 퇴원해가지고 신랑도 애기들 처음 보는 거고 애들도 지금 많이 기다렸거든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온다. 아빠 나온다. 아빠와 새 쌍둥이의 한 달 만의 극적인 상봉. 아빠. 감격이 지나쳐서일까? 아빠는 오히려 덤덤해 보이고 아기 안 와. 아기를 안은 아빠의 품이 영 어색하다. 인사하는 거야? 그게 인사하는 거야? 아기도 아빠가 낯선지 얼굴을 찌푸리는데 예, 머리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잘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젠 아빠가 아닌가. 그것도 새 쌍둥이 아빠. 아빠가 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아기가 뭐가 못마땅한지 칭얼대기 시작한다. 지금 몇째예요? 다음 날 가장 늦게까지 병원 신세를 졌던 둘째 다운이가 오늘 퇴원을 한다. 다운이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 드디어 다운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고생 많았어. 집에 똑같아 가세요. 진짜. 우리랑이야. 엄마. 감사합니다. 잘 가라. 얼마 만에 안겨보는 엄마 품인가. 그동안 잘 참아준 다운이가 대견스럽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운이와 병원 문을 나서며 엄마 아빠는 한 달간의 마음고생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한다. 다운이 그 막내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44시간 만에 저희 곁을 떠나고 나서 또 3일 만에 셋째 다운이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처음에 포기하라는 식으로까지 말이 나왔었는데 그런 고비고비 한 번씩 있을 때마다 가장 마음 아프고 고비 넘기고 아기가 이겨준 거에 대해서 더 아기한테 고마워요. 이제 새 쌍둥이 모두 엄마 품으로 돌아왔다. 아름이, 다운이, 우리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라. 이제 뭐 많이 건강해 배네요. 네. 애기들이 다. 남편 그죠? 영상 편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예, 표현 같은 거 잘 안 예, 해요. 무뚝뚝한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이게 예. 외모를 보기에는 굉장히 자상하고 굉장히 잘하게 생기셨는데 그런 얘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애기 엄마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네. 불만이 제가 있고, 예. 전에도 그 생일날이나 무슨 날 같은 날 예.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데 카드 같은 거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 오빠한테, 나 애기 아빠한테 편지 한 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예.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예. 오늘 처음 받아본 거예요, 영상 편지로. 원래 속에 뭐가 많은 사람들이 예. 그걸 꺼내지 못한다 그래요. 아마 근데 애기 생각은 아빠도 깊겠죠. 그러니까요. 워낙 할 말이 많아서. 근데 그 제주도에 이렇게 일하다 저는 이제 애들이 뭐 좀 컸는데도 문득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확 들어갈 때도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일하다가 갑자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뭐 보고 싶다고 뭐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일단은 전화를 해요. 예. 애들 뭐 하고 있나. 난 아까 그 질문이 웃기더라고. 애들은 뭐 하기, 걔가 뭘 해요? 계속 누워 있는 거지. 보자고 그죠 예. 뭐. 누워 있는데 먹고 있나 아니면 놀고 있나 자고 눈 있나. 떴나 감았나. 아직 초보 아빠라.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 만난 게 좀 웃긴데. 아, 그래요?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무도회장이라고 하죠. 밤에 또 정열을 불태우셨군요. 예. 원래 제가 나이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원래 이렇게 어쩌다 한 번 가신 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어쩌다 한 번 갔대. 어쩌다 3일 만에? 친구 요즘 저 김삿갓 뭐 이런 웨이터들이 손잡고 다니잖아요. 소위 부킹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려다 주선을 했나요? 아, 그럼 그런 거보다 이제 제가 친구 둘하고 같이 갔거든요. 예. 네, 아내도 언니 둘하고 같이 갔어요. 네. 제 친구 이제 어떻게 보면 부킹도 됐는데 제 친구랑 제 아내 언니, 그 선배 회사 언니랑 선배 언니가 이렇게 아는 사이. 같은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 같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합석하게 됐다가 둘이 이제 눈이 맞아서. 눈이 맞았어요. 늘 그러면 거기서 데이트는 어디서 했어요 주로? 데이트는 거의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같은 걸 줘요. 예.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아니면은 이제 저 아내 집 앞에 이제 그 동네 그 주변에서 이제 뭐 차 한 잔 마시고 그런. 그 정도요? 뭐 재밌는 뭐 재밌는 데이트 거- 없었어요? 데이트. 보다 예. 아, 이 이거 얘기는 하면 안 나쁜 짓인데. 되는데. 무슨 우리 엄마. 예. 다 모르시는 얘기거든요. 아니 뭐 결혼해서 그래요? 얘기가 셋인데요 뭐. 네. 저희- 어떻게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와이프 동네였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술 먹고 이제 새벽은 아닌데 저녁 늦게 돼갖고 헤어졌어요. 이제 헤어져갖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갔었는데 이제 집에 가서 거의 전화 통화 이제 연애할 때는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괜히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나 지금 갈게 그러고 전화 끊어버리고 집을 갔어요. 집에 가갖고 1시간 거리거든요. 너무 늦어갖고 이제 다시 집에 가기도 그래갖고 몰래 집을 들어갔어요. 명지영 씨 집으로. 네. 예. 그러니까 현관문 열면은 바로 제 방. 바로 제 아내 방이었어요. 예. 딸들 방은 현관 쪽에 주면 안 됩니다. 다 주무실 때 몰래 들어가서 원래 자꾸 나와서. 예, 잤는데 그 다음날 잠을 아침이 잤겠어, 문제였죠. 아침 어떻게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아침에 이제 깼어요. 깼는데 거실에.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어. 근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밖에는 이제 장인 장모, 그렇지. 처남이 다 나와서 TV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나. 나갈 수는 없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제 집이 3층이었거든요. 예. 여기서 뛰어내려 이제 창문 열고 어머 안 되죠. 뛰어내릴까 막 이제 그 생각도 급하니까요. 화장실 들키면 또 혼날까 봐. 예. 뛰어내릴까 그러다가 이제 뛰어내릴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예. 괜히 뛰어내렸다 도둑으로 의심받을까 봐 어. 이제 안 뛰어내리고 이제 있다가 생각해낸 게 더 현관문 열어놓고 거실 가갖고 부모님하고 처남하고 얘기하고 있어라. 그럼 나 신발 들고 몰래 나가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딱 갔어요. 이제 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신발 들고 몰래. 이야. 아직까지도 몰라요? 예. 모르. 그 일을? 그럼 그게 만난 지 얼마 만에 그랬어요? 1년 넘었지? 1년 넘어 만에. 예. 양가 인사 다 하고 예, 아니 무슨 그때는. 코미디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후 얼마 있다 결혼했어요? 저희 만난 지 딱 2년. 저희가 4월 18일 만나서 4월 예. 18일 날 결혼했어요. 그랬어요. 딱 2년. 아, 그랬어요? 예. 그때는 아슬아슬했지만 지금은 또 아름다운 추억이네 그것도. 네. 그 아기들 태어나고 이번에 지난 얼마 전에 한가위 추석 처음 맞았겠네요. 예. 그냥 뭐 온 집안이 복작복작했겠네요. 네. 우리 새 아이가 어떻게 한가위를 처음으로 맞았는지 제가 그 댁을 좀 방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새쌍둥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맞는 한가위. 아유 우리 조카 달려오는구만. 멀리서 온 친척들로 집안이 북적거리고 모두들 새쌍둥이 구경에 여념이 없다. 태어나라고 수고들 했다. 그냥 보기엔 너무나 똑같은 탓에 아름이 다운이 우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눈 또랗게 치는데. 얘가 제일 적이잖아. 울지 마. 안긴 폼이 낯선지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고 애를 참 힘들게 하고 있네요. 저거. 새쌍둥이와 함께 맞는 이번 추석이 이래저래 엄마에겐 특별하다. 저희가 5년 만에 엄마 된 거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나중에 명절 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자 된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어른들 뵙기도 한결 좋고요. 전에는 막 죄지는 것 같았거든요. 손짓발랑 안겨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되게 죄송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전에보다 한결 더 마음이 편하네요. 새 쌍둥이가 있어 이번 명절은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하다. 새 쌍둥이의 외출 준비가 한창이다. 아빠도 옷을 꺼내 입고 이름이 자꾸 헷갈려. 큰일 났다.
머리에 예쁜 핀을 꽂아 멋을 내보기도 한다.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조만한 핀이 있네요. 가족들이 서둘러 어디론가 가는데 모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과연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아기들 퇴원하고 100일도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 취소하기고 해서 친척들 올라오시게 해서 겸사겸사해서 아기들이랑 저희 가족들 첫 사진 찍으러 지금 가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엄마가 이리 앉아보세요. 다운아, 찍어봐. 아름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돌려야 돼. 그리고 아기를 이쪽으로 하나 봐봐요. 이쪽으로. 조금 더 올려서. 초보 엄마인가? 그렇지. 초보는 좀 암만 해도 서투른 거야. 이렇게 하고 정말 돼. 이 정도에 밝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사진 한 장을 가득 메운 가족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3명의 아기 천사 아름이, 다운이, 우리. 새 쌍둥이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 정말 사진 한 장에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작년에는 꿈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예. 내연 씨도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뿌듯하죠. 아버지, 예. 아빠 생각에는 이제 애들이 따님만 셋이니까 애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벌써 갖게 되나요? 계획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많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약간 쌍둥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이제 모르겠어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똑같이 하고 다니고 싶었거든요. 예. 헤어스타일부터 해갖고 옷 입는 것도 똑같이 하고 다니고 네. 싶었는데 딸이니까 뭐 제가 똑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요. 엄마가 그럼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어요? 엄마를 네. 그렇게 만들어야겠어요. 옷도 똑같이 입고. 네. 예. 여자 넷이 걸어가면 보기 좋겠어요. 나중에 네. 애들 장성하면 정말 뿌듯하죠 그때는. 또 딸 셋 쌍둥이면 앞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릴 수 있지 않아요? 무슨 시스터즈를 한번 만들어봐. 아니면 일단은 지금 애들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해갖고 지금은 그래도 건강해졌는데 예. 아직까지 1년 동안 이제 병원을 계속 꾸준히 다녀야 되니까 일단은 다른 건 접어두고요. 아프지 않게 건강. 일단 건강하게만 이제 자라줬으면 좋겠고 예. 그 나머지는 그 후에 가서 그렇군요. 아니,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거예요. 예. 이름처럼 아름다운 우리 새 쌍둥이가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 또 아이 계획은 있나요? 아니 지금은 새 키우기도 힘드니까요. 예. 일단은 잘 키워서 왜냐면 홍성업 씨가 아시다시피 아이가 셋인데 또 계획이 있거든요. 예. 계획. 아니, 일단은 우리 예. 아름다운 우리 새 쌍둥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획을 또 낳고는 싶어요. 또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욕심이 많으시네요. 이제 그 예. 새 아이가 저 위험하고 어려운 거는 다 고민 다 남긴 거죠? 예, 지금 현재 예. 넘겼어요. 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네, 저 너무 아침에 이렇게 아기들 모습 보면은 맞아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게 바로 축복이거든요. 그 아이들 보면서 오늘 3배로 아주 행복하고 축복받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새 아이 건강하게 자라라고 박수 한 번.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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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사랑해.